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저희 토닥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크나큰 괴로움을 선사하는 톡식한 나르시스트들을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라고 여러 다양한 콘텐츠 제공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 채널을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시면서 나르시시스트 관련 개인 경험들을 나누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토닥 커뮤니티에 동참하셔서 공감과 따뜻함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다 같이 힘을 합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 또는 술 문제나 폭식증 등의 문제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 심층적으로 면담을 하다 보면 이런 우울감이나 문제 행동의 근원에는 자기 자신을 늘 부족한 존재로 여기는 어두운 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즉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가정도 꾸리고 생활하고 있는데 뭔가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자신이 한심하고 못났고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지고 스스로가 너무 밉고 싫을 때가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심하게 질책하고 비난하게 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상황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기라도 하면, 즉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상황이 오면 이런 자기 혐오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인 여건이 힘들어진다고 다 스스로를 한없이 부족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 혐오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과하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왜곡된 심리들이 작동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왜곡된 심리들은 이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대부분 형성이 되고,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늘 부족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자기 혐오를 하는 분들 중에서 본인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본인의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적 특성으로 인해 자녀에게 왜곡된 양육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 나르시시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스스로에 대한 비난과 책망을 남몰래 지속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심리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나를 괴롭히는 자기 혐오의 감정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서적으로 학대적인 부모, 즉 나르시시스트적 특성이 강한 부모와 그들의 정서적 학대의 대상이 되는 자녀, 스케이프고트 자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닥에서 이전에도 스케이프고트 자녀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새롭게 준비해서 더욱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 번 얘기 드렸듯이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일 때 자녀들은 골든 차일드, 인비저블 차일드, 트루스텔러 등 특정 역할들을 맡게 되는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가장 큰 악영향을 받는 자녀 유형이 바로 스케이프고트 유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항상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풀 수 있는 대상, 즉 자신의 샌드백, 펀칭백 같은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족, 친구 관계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곳에는 스케이프고트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스케이프고팅하는 대상을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데, 스케이프고팅의 단어 뜻은 특정 대상에게 모든 잘못에 대한 탓을 돌리면서 그 대상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비난을 가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마음속 무능감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녀에게 전가해서 그 감정들이 자녀 때문에 생기는 것인 마냥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나가지 못해서 자격지심을 늘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하면 너가 공부만 잘했어도 내가 어깨를 피고 다니는 건데 너가 성적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내가 길을 못 펴고 사는 거야 라며 자녀에게 자신의 무능감과 수치심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쏟아내요. 성적이 좋지 않아서 부모를 빛내주지 못하는 자녀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스케이프고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스케이프고트 자녀는 부모의 가스라이팅, 분노, 책망, 조롱, 비난, 정서적, 신체적 학대의 대상이 되다 보니 가장 밝고 순수하고 행복해야 하는 어린 시절의 매일매일을 살얼음판 걷듯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
나르시스트 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보내요. 그렇다면 어떤 자녀들이 스케이프고트 자녀로 선정되느냐?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나르시스트 부모가 봤을 때 더 약하거나 만만해 보이고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장점들을 지닌 자녀 또는 자신을 닮지 않은 자녀가 스케이프고트로 선택이 돼요. 예를 들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온순하고 부드럽고 침착한 자녀는 나르시스트 부모의 공격에도 그만큼 반격을 하지 않기에 펀칭백 역할을 하기에 더 적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이프고트 자녀가 원래는 정서적으로 더욱 건강한 기질을 타고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르시시스트 부모와는 달리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풍부하고 배려심이 깊고 이타적인 성향의 아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바라는 공격적으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것을 챙기고 다른 아이를 위해서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스케이프고트 자녀의 타고난 양질의 면모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업신여기거나 경멸하는 요소들이며 나르 부모는 자신을 빛내줄 외적인 조건을 쟁취하는 자녀를 원하는데 스케이프고트 자녀는 그와는 다른 기질을 지니고 있다 보니 그 자녀를 못마땅해 하고 깎아내리는 것이죠. 두 번째,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자녀, 즉 부모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남들에게 더욱 인정과 관심을 받는 자녀 또한 스케이프고트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취약한, vulnerable, 그러니까 내연적 나르 부모 같은 경우에 자녀가 자신이 평소 저지르는 만행에 대해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보다도 어린 자녀가 더욱 성숙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으면 무능감이 자극되어서 자녀이지만 눈엣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취약한 나르 엄마는 점차 자신보다 여러 방면에서 뛰어나게 성숙해져 가고 있는 딸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딸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대상인 엄마가 자신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니 마음이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케이프고트 자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부모가 무섭고 피하고 싶고 부모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더더욱 나르 부모를 멀리하고 지시사항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르 부모는 그 자녀가 더욱 미운 마음이 들고 재차 스케이프고팅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세 번째, 나르 부모는 자식을 개별적인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한 연장선상으로 바라보기에 자녀가 뭘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식은 오로지 내가 원하는 성공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 탄생된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과대성을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즉 충분히 잘나지 않으면 자식에게 상당한 분노감을 느끼고 자녀에게 매우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즉 자신의 외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끌어올려주지 않는 자녀 또는 자신의 기준에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특성을 지닌 자녀들, 예를 들어 학업적으로나 외모적으로 뒤처지거나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운동광인 나르 아빠 밑에 여성스러운 남아 자녀 등이 스케이프고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스케이프고팅을 당하는 자녀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리 타고난 기질이 출중해도 나르 부모에게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으며 성장을 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의 진가를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케이프고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모가 나르시시스트라서 자신에게 그동안 정서적인 학대를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부모에게 천대를 받아온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왜곡된 믿음이 성인 자녀의 전반적인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매사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불안해하고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주지 않고 자신을 하대하는 관계들 안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가족 외의 환경, 즉 학교나 직장 또는 연인 관계 안에서도 스케이프고트 마인드로 관계를 지속하다 보니 평생 스케이프고트 역할을 반복해서 맡으며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잘못된 믿음을 더욱 굳게 갖게 돼요. 많은 경우 스케이프고트 자녀들은 어린 시절 자신의 상처의 근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여태까지 일어난 모든 상황이 내 잘못이 아니고 나는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어린 아이였고 부모가 나르시시스트라서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건강하지 않은 관계들을 반복하며 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잘못된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해요. 직업적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펼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목소리,
너는 부족해, 모자라,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의 꿈을 묵살시킨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대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들을 선택하게 돼요. 즉,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자기 개발이나 직장 내에서 좋은 자리로의 승진을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거나 애초부터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스케이프고트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너시시스트 가족 구조 내에 갇힌 채 빠져나가지 못하고 가족에게 변화가 올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붙들고 있는 채 스케이프고트 역할을 지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일부는 자신이 모든 잘못의 원흉이라는 너시시스트 부모의 비난과 가스라이팅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가족이 이토록 문제가 많은 것은 자신의 탓이라는 죄책감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이 가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막강한 책임을 느끼고 원가족 내에 머물러요. 그리고 자신은 톡식한 자신의 원가족과 분리되어 자신만의 주도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죠. 따라서 스케이프고트로 성장한 자녀들은 자신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차별 대우와 정서적 학대가 나르 부모의 스케이프고팅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가 나에게 보이는 행동들은 나의 잘못이나 문제로 인하여 초래된 행동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오히려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측면들이 더 많아서 너시시스트 부모의 잘못된 요구사항들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지 내가 부족해서 그 요구들을 못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스스로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이전부터도 부족하지 않은 충분히 좋은 존재였고 내가 당한 비난과 조종은 정서적으로 성장을 멈춘 나르 부모가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정함을 나한테 투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런 깨달음이 너시시스트 원가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너시시스트적 가족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인지를 지닌 전문가와 치유의 길을 함께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경우 스케이프고트들은 공감 능력이 원래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또 늘 어렸을 때부터 부당한 비난과 학대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나마 가족 내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나르 부모의 감정을 살피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보다 늘 부모나 다른 형제들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성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성향들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 내에서는 악용될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공감과 따뜻함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은 더할 나위 없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소중한 자질들이에요. 그래서 스케이프고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정서와 건강한 상대와 새롭게 관계를 맺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며 자신의 진가를 깨닫는 경험을 하거나 치료관계 안에서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인정을 받고 과거 일어난 일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확실한 인지가 생기면서 자기 비난을 멈추게 되는 경우 진정으로 강건하고 건강한 개체로 성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자녀 유형들보다도 나르시스트 원가족에게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버리고 자신만의 바운더리 설정을 잘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아셨으면 해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 정서적으로 외상적인 경험에서 온 상처들을 치유하고 또 극복한 스케이프고트 자녀들만큼 남의 고통과 아픔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과거 고통스러운 성장 환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장 잘 지지해주고 옹호해주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너시시스트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로 자리 잡는 경우도 많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시기에 오랜 기간 나를 부모를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보니 본능적으로 너시시스트적 사람들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능력 또한 생겼기 때문이에요. 상처가 없는 성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큰 상처를 경험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이로운 성장을 한 스케이프고트 자녀들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공감과 따뜻함을 선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가 되는 행위들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의 자녀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최고의 부모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스케이프고트 자녀로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내용에서 공감되시는 부분 혹은 더 추가로 얘기해 주실 부분들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래요. 또 나 자신이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감정들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오늘 저희 영상이 왜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지 본인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드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하여 앞으로도 토닥의 유익한 영상들 많이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